자, 실전모의고사 43회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연도의 마지막 해설 강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3학년이 되기 전의 친구들일 텐데 뒤에 있는 홀수년도의 그 메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쉽고 어렵고 중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43회에 해당하는 분량을 누가 더 많이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떨 때는 한 몇 주 쉬다가 좀 반짝하다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칭찬받을 친구들은 누구야? 꾸준하게 매회 매일 성실하게 한 친구들이 대빵이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모의고사 봐. 실력이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겠죠.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그 다음 문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꾸준함이 곧 승부이고요. 이게 유한한 범위, 유한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잘 먹으시면 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23번이고요. 어휘부터 보면은 be reliant on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really라고 하는 게 자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의존하다가 되겠습니다. 의존하다. 의존하다.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reliant가 되는 것이고 얘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on A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에 의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친숙한 친구가 누구냐면 depend가 되겠어요. depend on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의존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르게 좀 써보면 똑같은 의존하다 있지만 count 잠깐만요. 그냥 여기까지 잠깐 이렇게 해서 depend 다음에 count까지를 뒤에 on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urn이나 아니면 resort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를 붙여가지고 to를 붙여가지고 뭐뭐에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야. rely, depend, 그 다음에 count는 on이 붙고 그 다음에 turn이랑 resort는 to가 붙어서 똑같이 뭐뭐에 의존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얘가 reliant, dependent가 되면서 뒤에 on이 똑같이 나와 있고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 이것은 하나의 동사 형태로서 무엇에 의존하다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해석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MBC 할 때 MBC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아닙니까? 브로드캐스트가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이나 방송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고 마지막 세 번째 relinquish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이 있던 단어였고요. 포기하다, give up이랑 똑같다라고 인식하면 끝. 됐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 하나 읽고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미디어인데 미디어가 뭐가 됐냐면 have become 뭐가 되었습니까? just as reliant on 잠깐만 그러면 비동사에서 become이 된 것뿐이고 의존하다가 아니라 의존하게 되었다 정도가 되고요.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게 맞겠다. 쌤 근데 앞에 just as가 뭡니까? 잠깐만요. 밑줄 그시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as를 쓸 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할 때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뒤에 있는 a랑 as를 묶어가지고 a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가 more를 쓸 때 앞에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much를 쓰거나 뭐 even을 써가지고 still을 써가지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런데 원급에도 그러니까 비교급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강조 부사가 있다는 거야. 그게 just가 되겠습니다. just. 되십니까? 물론 just as가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문장 처음에 나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말로도 쓰이지만 여기에서의 just as는 원급 비교의 as 그 다음에 앞에 있는 just는 뭐야? 이 ass를 강조하는 거야. 원급 비교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 as 앞에 있는 것과 두 번째 as 뒤에 있는 게 똑같다라는 의미인데 그 똑같다는 것을 정확히 똑같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게 just가 되겠습니다. 굳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just as가 되는 것이고 뒤에 as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 as가 있으면 아 SS 구문이구나를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just as만 딱 써주고 뒤에 as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미디어가 뭐가 되었냐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의존합니까? 스포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를 위해서? 컨텐츠를 위해서고 어떤 컨텐츠냐면 방송할 컨텐츠를 위해서 스포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떤 경기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송의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방송을 하는 거냐면 to sports consumers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방송을 할 컨텐츠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attract,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large, 많은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미디어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 요거는 뭐다? 원급 비교인데 뒤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다. 뭐를 위해서? 컨텐츠를 위해서, 방송할 컨텐츠를 위해서 누구한테? 스포츠 컨슈머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청중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but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고요.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는? 스포츠는 딱 보니까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를 보는 거구나. has had to 현재 완료고요. relinquish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몇몇의 전통들을, 그 다음에 규칙들을, 그리고 포맷 형식들을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들을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죠. 누구한테? 미디어에게. 잠깐만, 여기 있는 댐은 뭐야? 오형식인데 댐은 뭡니까? 그것들을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있는 전통들, 그 다음에 규칙이나 포맷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댐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미디어냐면 places, 두는 미디어인데 무엇을? 독특한 어떤 압박을 두는 거야. 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이죠. 누구한테? 스포츠 매니저들에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but 이하부터만 한 번 더 할게요.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디어가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포츠는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전통 규칙 형식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 규칙 형식들을 매력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미디어한테. 이게 두는 건데 독특한 압박을 두는 겁니다. 스포츠 매니저들에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잠깐만. 좀 특이하지 않아? 미디어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쓰는 미디어는 동사가 have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얘를 꾸며주는데 뒤에 나오는 동사가 뭐야? place 있으니까 단수죠. 지금은 얘를 단수 취급하겠다는 거야. 여태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데이터. 데이터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은 데이터미 단수야. 그 다음에 복수 형태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언어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쓰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서 이거를 바꾼단 말이야. 옛날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었는데 지금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비슷해요. 이게 데이터를 거의 안 쓰고 데이터만 쓰니까 얘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단수로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원래 복수 형태가 맞는데.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도 이거 왜 이래? 미디엄이 원래 단수야. 그 다음에 왜요? 아가 복수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UM으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복수 형태가 S, 미디엄스, 데이텀스가 아니라 A로 바뀝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필자는 여기에 있는 미디어의 뉘앙스를 좀 본 것 같아. 여기는 전체적인 미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특정 미디어라고 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쓰기도 했다는 거. 됐습니까? 되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중요한 건 문제니까.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의 주제 문제였었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주제 문제를 풀기 전에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늘상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글의 구조는 읽어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좀 힘든데 읽어보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연결사를 통해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제 문제는 어쨌든 간 주제의 문장을 뽑아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연결사가 특히나 크리티컬한 연결사가 있는 와중에 문장이 쓰여 있으면 아싸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연결사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글을 읽기 전부터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연결사를 보시니까 여기에 but가 있을 것이고 but는 앞에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무조건 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for example이라는 게 또 밑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디라는겨? 당연히 여기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시 앞이 주제이고 but은 뒤에가 중요한데 겹치잖아 심지어. 이 부분을 잘 인식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시로 다시 한번 일반화시키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쌤 그러면 첫 줄은 안 중요한 거야?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소재가 등장할 거니까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보면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뭐뿐만 아니라 성공, 그 스포츠 조직의 성공뿐만 아니라 뭐를 위해서? 미디어를 위해서도 중요하대요. 됐습니까? 소재는 뭐예요? 아, 여기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구나라고 인식해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이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특히나 벗에서 꺾이는 부분을 잘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가보니까 미디어가 의존한대. 스포츠의 컨텐츠를 위해서 방송하게 될 소비자들한테 끌기 위해서 많은 청중들을. 오, 알겠어. 버트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무엇을? 전통 규칙 포맷을 뭐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매력적이게 보이려고 미디어한테 독특한 압력을 주는 뭐에 대해서? 스포츠 매니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주제문이니까. 그러면 이 스포츠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이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해서 뭐 합니까? 전통, tradition, 그 다음에 real, 규칙, format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포기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포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목적은 뭐냐면 미디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 얘의 압박에 의해서 tradition, real, format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경기 규칙을 바꾸고 원래 해오던 관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에요. 예를 들자면 브로드캐스팅 방송하는 건데 골프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여준대. 본다는 거지. 오리지널 매치 플레이 포맷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대. 뭘로? 스트로크 플레이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골프 잘 모르니까. 이게 리더들과 함께 하는 건데 토너먼트에 있는 이 리더들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빅 네임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야. 어디에서? 골프에서. Teeing off last. 그러니까 티를 마지막에 치는 거야. 어디언스의 관심을 높이고 그 다음에 뷰어십,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토너먼트에 있는. 됐습니까? 아무튼 골프에 있는 뭐를? 규칙을 바꾼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오리지널 매치 플레이 포매트를 다른 걸로 바꾼다라고 하니까 스트로크 플레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바꾼다라고 하니까 변화가 있구나. 뭐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말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골프 규칙을 모르더라도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를 아니까 이해했으니까 주제문 아니겠어. 어떻게 알아? 글의 구조를 보고서. 어렵지 않죠. 좀 더 읽어볼까요? And the sport of tennis. 테니스라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 되겠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미디어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한다. 규칙 같은 게 변한다. 이게 나오겠죠. 타이 브레이크 룰이 도입되었대. 빠르게 선언하기 위해서 위너를. 뭐 그렇구나. 그래. 그런 얘기래. 이러한 규칙이 세트의 위닝을 스피드업 해준대요. 매치가 짧아지게 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있는 형태보다 줄여가지고 독자를 더 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테니스의 규칙을 바꾼다. 뭐 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제 문제는 빠르게 답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빡 읽어주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쓱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알겠지? 답 보겠습니다. 1번. 중요한 사건들, 역사 나온 적 없고요. 스포츠 역사 안녕히 계시고요. 노력인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죠. 이건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됐어. 변화인데 스포츠에서의 변화야. 만들어지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그쵸. 미디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스포츠에서의 변화. 정확하죠. 3번. 스포츠 방송 기술 안녕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너리지 안녕히 계시고요. 답은 3번 찍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 첫 번째 be in tune with인데요. tune이 어떤 조율 이런 말이야. 뭔가를 맞추는 거. 그래서 이게 해석이 A와 조율을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call A to task인데 이거는 그냥 암기합시다. 그러니까 A를 꾸짖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봐봐. 만약에 call이 있고 목적어 A가 길어. 그러면 to task 요 사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요 긴 형태의 목적어를 갖다가 뒤로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all to task A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call A to task A를 비난하다, 꾸짖다. 근데 길면 call to task A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가보자. 보니까 being in tune with 동명사구 주어니까 뭔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단수니까 makes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만듭니다. 우리를 조금 더 창의적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provide는 당연히 누구랑 명렬일까? makes랑 명렬이니까 또한 제공합니다.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제공을 해요. 무엇을?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상황을 보는 건데 in new light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을 제공합니다. 보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꿈들은 주는데 로드맵이 뭐가 되겠어? 길잡이 가이드가 되겠죠. 가이드를 줍니다. 뭐에 대한 가이드야? 디렉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고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우리의 삶이 should be going in,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잠깐만 좀 어려운데 콜이 누구랑 명렬이야? 아, 어렵다.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주고요. 그 다음에 call to task 꾸짖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꾸짖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디렉션을 제공하면서 또한 동시에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은 꾸짖는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provide랑 해석상 병렬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call to task 다음에 원래 call those action 블라블라 to task인데 너무 기니까 뒤로 뺑겨.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와 있다. call to task A 이하가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뭐 합니까? 꾸짖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가 should not be taking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는 꾸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 번만 다시. 우리의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창의적이게 만들고요. 제공합니다. 능력을,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능력을 제공한대요. 됐습니까? 우리의 꿈은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데 방향성에 대한 지침이야.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꾸짖습니다. 우리의 꿈이 꾸짖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이 액션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이다. 됐죠? 어렵지 않고 어법 문제로 가겠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보기 문장을 뭐 하시냐면 최소 구조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하시면 아주 베스트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빠르게 풀겠다. 빠르게 풀려는 조급함이 문제예요. 수능어법은 특히나 그러니까 뭔가 어법 지식을 딱 뭔가 이렇게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는 와중에 그 어법 포인트를 살짝 올릴 수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가면서 구조를 파악해 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문법적인 포인트는 그 다음이라고. 알겠니? 가볼게요. 꿈꾸는 것인데 인팩트 버리고요. 이것은 동사 있지. 뭐냐면 our mind's way, 우리의 마음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는 마음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사가 추가되니까 관계대명사가 추가되니까 뭐가 나와? 동사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이슈들일 거 아니야. 우리의 관심을 깨어있을 때 우리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다루는 마음이다.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that 이하에 있는 절에 동사가 맞으며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하는 친구가 s가 붙어있는 복수 형태니까 preoccupy라고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시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괜찮고. 두 번째. 또다시 동사인데 다시 한번 구조 분석하셔야겠죠. 보니까 몸이 잔대. 잠깐만. 몸이 자요. 그런데 마인드는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리스를 쓰고 뒤에는 대시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품사 형태들이 부사야.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면구야. 아니면 부사절이야. 그러면 12,000% 무조건 강조구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스의 강조구문으로서 요 중간에 있는 뭐를 강조한다? 요 성분들을 강조하겠다는 신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해석하실 때는 강조 구문에 해당하는 이리스와 that을 제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어? 보니까 이리스와 that 사이에 이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보세요. 이리스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중간에 있는 성분이 so dreaming이라고 해가지고 뭔 명구입니까? 전명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20% 뭐라고? 강조 구문이라고요. 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지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지운 상태에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꿈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져온대. 우리에게 더 큰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집중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집중시킨다는 거죠. 디렉트 뭔가에 지향시킨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주어가 our mind고 brings 아닙니까? 주어 동사가. 그러면 주어 동사가 또 이렇게 있고요. and가 있으니까 다시 뭐가 나올 수 있어? 동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brings와 병렬 형태로서 direct가 나올 수가 있겠지. 수일치 맞췄으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절로 해서 수식 한번 딱 때려주고요. 되십니까? 문제없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동사끼리의 병렬이다.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나오다가 and나 but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병렬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모양이 별표였을 때 앞에도 별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얘 둘이 해석이 맞으면 구조상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야. and 뒤에 direct가 있다? 동사에 s 붙은 형태 여기 있네. 해석 일치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우리의 마인드가 어디에 집중시킨다. 괜찮네요. 답은 맞는 거죠. 3번 가겠습니다. being인데 기본적으로 동사나 아니면 동사의 s나 es 그리고 투동사 아니면 ing 아니면 동사 ed 형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동사인지 아니면 동사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동사지. 얘는 동사. 얘는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지. 동사 ed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되십니까? 그 중에서 being은 동사가 아닌 형태니까 일단 이 자리가 동사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거의 끝납니다. 보시면 being and to는 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얘가 동사여 버리면 동사가 또 나오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준동사로 쓴 거 괜찮고요. ing가 주어일 때 뭐뭐 하는 것인데 해석해보니까 우리의 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만든다. 괜찮아 보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4번 가겠습니다. 4번이 좀 어려운데 봐봐. 이렇게 비동사 뒤에 ing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간단하지.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가 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ing인지 pp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문법용어로 바꾸면 얘가 뭐뭐 하는 중인 능동태인지 뭐뭐 된 수동태인지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보통 능동태 동사 뒤에는 뭐가 있고 목적어라는 성분이 있을 것이고 수동태 동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구나 부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앞뒤로 쓱쓱 본 친구들은 목적어 없잖아. 능동태 안 됨 4번 정답하고 틀리는 거예요. 왜? 해석을 해보지 않고 구조 분석을 해보지 않고 급하게 문제를 푸니까 낚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의 꿈이 제공합니다. 무엇을?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로드맵이야? 디렉션에 대한 로드맵이야.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명사와 동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있고 다시 한번 명사와 동사가 있다는 것은 이 명사 투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원을 수식하는 건데 사실 이 말은 요 타동사에 대한 지금 뭐가? 목적어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어디냐면 생략되어 있는 요 대시나 which 같은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in 뒤에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된 거니까 문장 뒤에 목적어 없는 거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디렉션, 방향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냐면 행동들을 꾸짖어요. 어떤 행동들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 동사니까 대시나 위치가 빠져있단 말이야.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게 정상이야. 그럼 우리가 취해지는 삶이 아니라 취하는 삶 아니야, 그치? 근데 ing 형태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뒤에 목적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없이 이렇게 taking을 하고 쓰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지 취해지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 문장이 taken 형태의 수동태로 완전해지면 이상하지. 왜요?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한데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보든 구조상으로 뜯어보든 어쨌든 간 4번이 맞는 보기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좀 지울까? 답은 5번일 텐데 where의 밑줄이 거져 있는데 문장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 여기까지구나. 여기부터구나. 당신이 could say 말할 수 있죠? 주어원, 동사원. 다시 접속사. 그러면 주어 to, 동사 to. 당신의 꿈이라는 게 당신의 conscience, 양심이고 우리의 advisor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잘 봐봐. 우리가 몇 번에서 했던? 2번에서 했던. 뭡니까? 이리스와 뭐가 있고요? 없어. 대신. 있고 중간에 부사절이 있으면 이거 120% 뭐라고?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번 보기를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where이 아니라 대시라고 쓰셔야겠죠. 왜? 이때 강조 구문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리스와 대 사이에 뭐가 있으면 부사, 전명구 그 다음 하나 더 부사절이 있으면 100%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이 자리가 완전 불완전을 떠나서 무조건 뭐를 쓴다? 그래요. 대시를 쓰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29번 마무리하고요. 잠깐 칠판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33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고. 자, would rather 동사 원형인데 사실 요거 어려운 거 아니지만 참 안 외워지는 거긴 합니다. 뜻이 차라리 뭐뭐 하는 게 하겠다. 동사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뭐 하는 편이 낫다고. 그 다음에 out of reach. reach가 도달하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out of는 뭔가에서 벗어난 거니까 도달할 수 없는. 혹은 뭐 닿지 않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문장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mobile telephones, 핸드폰이 can save, 구할 수 있거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삶을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고요. 트러블을 갖다가 구해준대. 됐습니까? But also, 그러면 얘에 대한 특성이 이게 중요해? 뒤에 있는 게 중요해? 뒤에 있는 게 중요하죠. 왜요? 버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대비되는 이것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obile telephone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 됐습니까? 만약에 뭐 한다면인데 만약에 당신이 걱정한다면 뭐를 걱정하냐면 that 이하를 걱정하겠죠. 그것들이 즉 핸드폰이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야기시키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면 핸드폰이 그때는 좋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요. 혹은 뭐 할 때 당신이 would rather be 차라리 있고 싶을 때 뭐에 닿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있고 싶을 때는 핸드폰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time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핸드폰이 안 좋은 건강 눈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면 핸드폰이 뭐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지문 가자. 봐봐. 간단한 지문인데 풀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를 통해서? 연결사를 통해서. 근데 이 지문은 연결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연결사가 없잖아. 지금은 연결사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또 간단해요. 아, 글의 흐름이 일정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소재가 중요해집니다. 요것은 첫 두 문장 라인 1에서 라인 2에 존재를 하겠죠.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뭐를 쌓아가는 것이다. 요거에 대한 특징, 속성을 쌓아가시면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재 중심의 독해를 할 것이고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먼저 읽든 처음부터 읽든을 정할 텐데 이렇게만 마지막에 있어. 아니면 중후반부에 있으면 먼저 빈칸을 읽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계속해서 빈칸을 하는데요. 얻을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가 있으니까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따라서 뭐 할 거냐면 스트레스를 eliminate, 제거할 수 있다야 없다야? unlikely니까 없다가 되겠죠. 됐어요? 아, 여기를 읽어봤을 때 이 글의 소재는 모름지기,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이겠구나. 그러면 첫 줄 읽기 전에 이미 소재를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특징이 무엇일까를 잘 써놓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읽어보자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와중에 정답을 주는 시그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가볼게요. 스트레스라는 게 역시나 소재가 등장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뭐를 쌓아가면 된다? 속성을 쌓아가면 된다. complicated, 복잡한 것이고요. 요소들의 depends on,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그 개인의 스트레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구나. 복잡한 것이고 문제라고 표현을 하네. 스트레스는 보여주는데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연결 관계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뭐 사이에? 몸과 마음 사이에.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몸과 마음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as such 따라서 이런 말이고요. 그것은 스트레스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면 전문적인 건강심리학자가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는 무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 스트레스 복잡해. 인정. 그러니까 요소들의 의존해. 알겠어. 문제야. 알겠어. 연결 관계가 있어. 뭐와 뭐 사이에? 몸과 마음 사이에. 알겠어. In some ways, 몇몇 방식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진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이렇게 뭐 복잡하고 뭐 어렵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나돈니가 나오는 순간 구문적으로는 도치가 중요하지만 독해적으로는 뭡니까? 나돈니 A 버돌소 B잖아. 그치? 어디가 중요한 거야? 버돌소 B가 중요하다.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 이하가 중요하겠구나. 스트레스라는 게 더욱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본성이라는 것이 세상이 자꾸 변화함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본성도 변한다. 끝이네요. 스트레스의 본성, nature. 이것이 체인지한다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구나.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정답을 주는 시그널들을 통해서 연결사는 없지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연결사가 없다는 게 오히려 글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읽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소재를 잘 인식해서 쌓다 보니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요. 스트레스의 본성은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끝났어요. 보니까 현대 세계의 결과가 뭐냐면 높은 수준의 인지된 스트레스인데요. 그러니까 매시간 절약하는 디바이스와 함께 새로운 스트레서가 등장을 합니다. 봐봐.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나오면서 또한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끝났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읽어볼까 근데? 컴퓨터가 좋대. 왜냐면 컴퓨터가 빨리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소리쳐.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나면은요. 그러니까 좋은데 고장나면 빡쳐. 스트레스 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 이거죠. 핸드폰이 삶과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 걱정하고 혹은 남들과 떨어져 있고 싶으면 또한 핸드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는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 갈게요. 1번 새로운 방식을 찾는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새로운 방식을 찾습니다. 정답이죠. 뉴 스트레스니까. 집중하는데 오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간과한데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워닝 사인을 무시한대요. 몸에서 오는 뭔 소리야. 스트레스를 뭐로 보냐면
매일 일상의 루틴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원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본다는 건 전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1번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없으면 소재를 인식해서 속성을 쌓아간다. 그게 곧 주제일 것이고 주제를 보여주는 시그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돈니의 버돌스 비가 있으면 바로 빡 인식해가지고 정답과 연결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보기 전에 뭐를 한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답을 쓴다는 것도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3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형용사 인어프 투동사인데 그러니까 형용사 반드시 뒤에 인어프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투부정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뭐뭐 할 만큼 이라고 해석을 하고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그 다음에 우리가 ability는 능력이야. 그 다음에 투동사가 있으면 뭐뭐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능력. 근데 inability면 뭐뭐 하지 못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때려버리자고.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실패 failure를 쓴 다음에 투동사를 쓰는 거야. 그럼 뭐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필기하시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furthermore 게다가 글의 흐름이 이어지고 보니까 그들은 종종 talented 재능이 있습니다. 형용사죠. 재능이 있는 뭐 할 만큼 충분히 재능이 있는 거냐면 비트가 이기는 거야. 때리는 거야. 운동선수를 이길 만큼 어디에 있는 선수야? 탑 10 안에 있는 운동선수를 이길 만큼 충분히 재능이 있습니다. 뭐 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이따금씩 record 봐봐. enough to beat 첫 번째 그 다음에 enough to record 기록할 만큼 충분히 승리를 뭐에 대해서 넘버 1 플레이어에 대해서 넘버 1 플레이어와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기록할 만큼 충분히 재능이 있습니다. But yet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거 그들이 이것을 넘버 1 플레이어도 이기고 탑 10에 있는 선수들도 이기는 거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반복하지 못하는 것 자주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tendency는 경향성이죠. 훨씬 더 안 좋은 수준의 퍼포먼스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야. 어디에서? 일반적인 토너먼트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주어가 한 개, 두 개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뭘로 변화시키냐면 사례로. 뭐의 사례야? 낭비된 재능, 재능 낭비의 사례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재능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 게다가 그들은 종종 재능이 있습니다. 뭐 할 만큼 충분히 탑 10 안에 있는 선수들을 이길 만큼 충분히 또한 뭐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넘버 1 플레이어에 대해서 승리를 기록할 만큼 충분히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위에 있는 것을 반복하지 못하는 것과 경향성인데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향성이 어디에서? 일반적인 토너먼트에서 전환시킵니다. 그들을 뭘로요? 사례로요. 낭비된 재능, 즉 재능 낭비의 사례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문제 풀 거야. 자, 가볼게.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 배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소재를 이어가 소재를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연결시키는 중에 뭐가 있냐면 단서가 있는 거 단서가. 예를 들어서 지시어, this 같은 거 대명사 they 같은 거 연결사 however 같은 게 있으면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얘가 더 쉬운 거니까 얘를 통해서 소재를 연결시켜도 괜찮다. 얘네가 없으면 쫄지 마시고 같은 얘기끼리 하는 것을 묶으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쉬웠던 것은 뭐냐면 얘가 명확하기 때문이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같이 가볼게.
아마도 가장 큰 이점인데 maximum versus typical performance distinction. 그러니까 최대치를 해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준만 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의 차이의 가장 큰 이점은 어렵다 이거.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무엇을? familiar cases, 친숙한 사례인데 underachievement, 뭔가 뭐라고 하죠? 성과를 잘 성취하지 못하는 거. 뭐라고 하냐 한글로 이거? 한글이 더 어렵네. 아무튼 부족한 성과의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잘 이해를 못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로 했을 때와 그냥 했을 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underachievement라는 것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A가 뭐야? 자, 대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재능이 있대. 재능이 있는 건 사람들이겠죠. 대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수 명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 중에서 대명사로 그냥 지워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갈게요. 하지만 요거는 연결사죠. 흐름. Their inability. 그들이 이것을 반복하지 못하는 거 잠깐만요. 그들은 누군데요? 역시나 제시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얘도 아니야. 쉬워지죠, 문제가. 그러면 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뭐 할 때 베스트, 최선인데 누군가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이 인상적일 때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들을 탑 5나 탑 10, 그러니까 그 상위 5에서 10% 그쯤에 둘 정도로 인상적일 때, 퍼포먼스가 인상적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수준의 퍼포먼스가 거의 반복되지 않아. 한 번만 잘하고 다음에 못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이 underperforming 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잘 못한다고. 많은 선수들이 그러한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야? 반짝했다가 축 꺼지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소재가 뭐야?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야. 잘하다가 못하는 케이스죠. 그럼 마지막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 복수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데이도 괜찮고 여기 대열도 괜찮죠. 그럼 뭐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어디와 소재가 겹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하는 거야. B가 보시면 하지만 근데 뭐가 있어? 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흐름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돼요. 앞에 있는 거는 C는 흐름이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말이 된단 말이야. 대열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럼 그들이 이것을 자주 반복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경향성인데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경향성이 그들을 재능 낭비의 케이스로 바꾼대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C에서 B로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yet로 이어지니까 말이 안 돼. 전환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A로 가보자고요. 그들은 재능이 있습니다. 뭐 할 만큼 충분히. 전문가가 될 만큼 충분히. 그리고 심지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세계 그 랭킹에, 그들의 분야의 세계 랭킹에 탑 100 안에도 들 수가 있다는 거. 플러스 아니면 여기는 플러스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종종 재능이 있어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선수들을 이길 만큼 충분히 탑 10 안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 넘버원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다는 것은 플러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형태로. 여기서 대여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 대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기민 빠지긴 하는데 뭐보다는 소재 연결보다는 단서를 찾아가는 문제였다. 어쨌든 간에 전에도 마찬가지고 전전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를 풀어오면서 순서 배열은 뭐가 중요해? 같은 말끼리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와중에 뭐가 있으면 단서가 있으면 10분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4번 찍으면 끝납니다.
자, 이제 홀수 차수로 갈 텐데 해가 바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아.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1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부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너네들은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꾸준하게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승부를 끝장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덤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른 홀수의 차의 1회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